돼요? 돌릴 때. 때려. 물고. 자, 봅시다. 어렵죠? 미치겠죠? 경제가 너네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애써 봅시다. 별거 아니야. 하다 보면 또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법률 지문 나왔는데 내년에도 경제 지문 나올 확률이 크죠. 그죠? 수능에서. 그리고 아직 우리가 수능 특강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수능 특강 독서가 나오면 2월에 나올 건데 2월 초에 나올 건데요. 독서가 나오면 그 수능 특강 독서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보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점쳐볼 수가 있어. 그리고 항상 수능 특강을 연계로 해서 사회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에 근접한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자, 얘도 난이도가 쉽진 않죠. 일단 우리는 거기서부터 막혀 쓸 수도 있어. 채권자가 뭐냐? 채무자가 뭐냐? 얘들아, 채권자랑 채무자가 뭐예요? 채권자는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채권자야. 채무자는요, 뭐가 있는 사람이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는요, 요구를 해요. 권리가 있으니까. 채무자는요,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해야만 해요. 그런 게 채무자야. 자, 그래서 빚져서 쫓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야, 빚 갚어 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채무자라고 해요? 채권자라고 해요? 권리가 있잖아. 내가 내 돈을 받을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처음 시작 보면 매매계약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대가관계의 채무를 지기로 한 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이 매매계약은요, 다른 계약과 달리 참 희한합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고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고. 그러니까 어느 입장을 정하냐에 따라서 내가 물건을 받을 권리, 내가 돈을 받을 권리, 채권자가 양쪽에서 다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매도인을 채무자, 파는 사람을 채무자로 봅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고 파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돈을 주는 사람,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고요. 그 사람들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입장에 따라 본문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그렇게 설정해두고 있어. 그런 정보들이 여기서 나오죠. 한번 보세요. 서로 대가관계의 채무. 물건과 돈이 서로의 대가라는 얘기야. 대가관계의 채무를 지기로 한 것을 쌍무계약이라 한다. 대가관계란 반대급부가 따르는 원인관계를 말한다. 반대급부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반대급부라는 거는 이게 갔어. 그럼 저게 와야 돼. 돈에 대한 반대급부는 물건, 물건에 대한 반대급부는 돈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목적물 인도의 반대급부는 대금지급이어서 방금 얘기했죠. 목적물을 인도하는 매도인이나 파는 사람 여기서 알면 되겠네요. 그죠? 매수인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은 대급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에 해당 목적물이 멸실되는 등 매도인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진 후발적 불능이 생길 수 있다. 여기서부터 미치고 환장합니다. 자, 어떤 상황을 경우에 따라, 조건에 따라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게 바로 경제지문인데요. 지금 보면 어떤 상황이 나왔어? 후발적 불능이라는 상황이 나왔어. 후발적 불능은 뭐래? 매도인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거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대. 뭐라고? 매도인, 파는 사람이 물건을 못 주게 됐대. 그게 불가능해졌대. 그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데 계약 성립 전부터 채무 이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과는 구별된다. 아, 그러니까 채무 이행이 원천적으로 계약 성립 전부터
그러면 애초에 계약이 성립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이 있어야지만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야. 계약이 없으면 권리도 의무도 없어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앞으로 그런 질문 많이 나와. 계약이 없으면 뭐도 없다? 채권자, 채무자도 없어요. 계약이 성립을 해야지만 이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은요, 누가 채무를, 누가 채권을 감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자, 그런데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매도인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져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얘기했어. 계약이 유효하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야. 그때 대급지급과 관련된 불이익인 대가 위험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줄 물건이 없는데 과연 물건 사는 사람은 돈을 줘야 되나? 물건 파는 사람들은 돈을 요구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글의 구조죠.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해결책이 두 가지가 나와 있네. 하나는 채무자가 책임져야죠. 하나는 채권자가 책임져야죠. 그러면 우리 지금 둘 다 어떤 상황이야? 후발적 불능에 대한 상황이야. 후발적 불능이 생겼을 때 이러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러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경우를 잘 나눠서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지금 봐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따를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도 잃고 매수인한테 돈도 못 받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는 반대로 뭐겠어? 매수인은 물건을 못 받지만 대신 돈을 줘야 돼. 이거 누구 책임으로 할 거야? 어쩔 때?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들 귀책 사유 없이 뭔 소리야? 채권자, 채무자 둘 다 죄가 없어. 둘 다 죄가 없으면, 둘 다 잘못한 게 없으면 그런 상태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진대? 기본적으로 물건 파는 사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 따라서 매도인의 반대급부 청구권, 이게 뭐겠어 얘들아? 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물건도 잃어버리고 돈도 못 받고.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대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면 돈 주는 사람은 안 주니까 손해보는 게 없고 대신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유 그냥 잃어버린 거야.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야. 그치? 자, 두 번째. 이와 달리 매수인이 약정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매수인의 책임으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다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에 따라 누가?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사는 사람이 위험을 부담해야 된대. 그치? 자, 하면서 예시가 경매 얘기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어. 자, 봐봐. 조건. 경제 지문에서 무조건 조건. 자, 어떤 조건? 후발적 불능의 발생에 대해 계약을 이행을 못하게 됐어. 그치?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후발적 불능 발생에 대해 사는 사람, 매수인의 고의, 과실 이런 책임이 없더라도 수령지체의 상황에서 얘들아 수령지체의 상황이 뭐야? 받는 사람이 수령을 안 한다는 얘기야. 받는 사람이 지체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야 물건 빨리 가져가. 이거 물건 어떻게 될지 몰라. 빨리 가져가 했는데 안 가져갔어. 그랬을 때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다면 가져갔어야 되는데 진짜 가져갔어야 되는데 안 생겨서 발생한 거니까 그럴 때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를 따른대. 자, 봐봐. 수령지체. 매수자가 안 가져가면 잘못한 거 아니더라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돈 내는 사람이 책임진다. 자, 그래서 수령지체가 뭐냐?
목적물을 매수인이 수령할 수 없구나. 수령을 거절하는 등 수령에 협력하지 않아서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그렇대.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반대급부 청구권, 야, 너 물건 받았든 못 받았든 네가 이행 안 한 거니까 돈 내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한편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책임으로 이번에는 파는 사람 잘못이래. 파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일을 이행불능. 야, 이거 계약 자체를 성립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후발적 불능, 계약이 불발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뭐 한대? 야, 내가 사기로 했는데 물건 안 준다고? 물건 못 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요 상황 잘 보세요. 얘들아, 여기다 밑줄 칩시다.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 없던 상태. 얘들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계약이 해제돼서 계약이 없던 상태로 되돌아가면요,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 자체가 사라져요. 계약이 없으면요, 아예 권리와 의무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가 위험의 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이행불능과 달리 우리 이거 구분했었어야 돼. 이거 구분 못했으면 한 문제 틀리죠. 뭐 이행불능이랑 이행지체랑 두 개를 구분해줬어야 됩니다. 자, 채무이행 기간이 도래하고 이행이 가능한 상태인데 파는 사람의 잘못으로 물건 팔러 나왔는데 당근에서 그냥 게으름 부리면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럴 때는 그런 이행지체 중에는 다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후발적 불능이 발생할 수 있는데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상황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행지체가 후발적 불능은 아니야. 이행지체 중에 이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걸 생각하셨어야 돼요. 그게 좋게 포인트야. 이행지체 중에 뭐가 생길 수가 있다? 후발적 불능이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행지체 자체가 후발적 불능은 아니다. 그냥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거야. 그럴 때는 후발적 불능의 발생 자체에 누가? 파는 사람의 책임이 없더라도 이행불능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데 뭐가 후발적 불능이 발생을 하면, 자, 얘를요, 니네 뒤지게 헷갈리니까 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내가 지금 일부러 네모칸으로 가려놨는데 1분 줄 테니까 이 네모칸 한번 채워넣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 후발적 불능의 원인이 뭐길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고, 누구 책임? 누구 책임이라서 반대급부 청구권이 유지가 되는지, 이행불능의 상황에서는 누구의 책임인지 얘를 채워넣어 봅시다. 1분 줄게요. 얼른 채워넣어봐. 요것만 알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릴 수 있죠. 한번 보면서 요 표를 채울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손으로 씁니다. 됐어? 이거 채워먹겠어. 찾았어 얘들아? 자 봐봐. 포괄적 불능이야. 왼쪽 본문에 기본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하는 놈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 어떤 상황? 천재지변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괄적 불능. 계약이 불가능해. 그치? 그래서 채무자가 책임져야 돼.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뭐라고? 매도인. 파는 사람이 돈도 못 받고 물건도 날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자, 그런데 포괄적 불능에서 이놈이 안 가져가는 수령지체와 달리 매수인 책임으로 포괄적 불능이 된 경우가 있어. 수령지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수인 책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매수인 책임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돈을 내야 돼요. 물건을 못 받아도 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대가 위험을 부담하고요. 그러면 누가? 매도인이 반대급부 청구권, 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오케이? 자, 요 칸과 요 칸이 나눠져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봐봐. 요 칸과 요 칸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뭐야? 책임이 없더라도 수령지체의 상황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거나 책임지지 않고 그냥 수령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사는 놈 책임져야 된다. 자, 요것과 조금 달리 포괄적 불능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이행이 불능. 그러니까 결국에 포괄적 불능 안에 포함될 수 있는데 매도인의 책임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당연히 매수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내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라 청구할 수도 있대. 자, 그런데 얘들아 이행 지체가 이 칸에 들어가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행 지체 중에 이행 불능이 생겨요. 여기는 별표 쳐놓고 좀 알아둡시다. 알겠죠? 이행 지체의 상황에서 이행이 불능한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 부분은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 자, 문제 풀면서 이 부분 다시 봐두도록 합시다. 문제 여기 있나? 10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얘들아 1번 보세요. 1번부터 헷갈렸으면 안 돼. 계약의 기본이야. 쌍무계약은 안 보여? 보이니?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쪽이 동일한 채무. 얘들아 동일한 채무의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동일한 채무가 아니야. 동일한 의무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한쪽이 돈을 주면 한쪽이 물건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동일한 의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일단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냥 여기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선 이렇게 말했으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아, 이런 의미라서 동일한 채무가 말이 안 되는구나. 계약 자체에서 동일한 채무를 양쪽에 가질 수가 없죠. 그죠? 자, 2번. 원시적 불능인 상태. 우리 조건 얘기했죠? 원시적 불능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왼쪽에 와봐. 원시적 불능이면 애초부터 무효라서 채권자가 위험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 계약이 없으면 뭐도 없다? 권리와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답 3번. 매도인의 책임 없이 위에 나와 있죠? 그쵸? 누구의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 수가 있다? 계약 당사자들의 귀책 사유 없이 천재지변만으로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 4번, 5번은 오히려 쉽죠, 얘들아. 매수인이 약정된 행위를 하지 않아서 포괄적 불능이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이 책임이 없어? 매수인이 책임질 일을 했으면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땡! 5번은 얘들아 불능이랑 지체랑 구분해서 이해하셨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경제용어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모든 정보를 어떻게 쪼개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행 뭐 어쩌고 뭉뚱그려서 생각하셨으면 안 돼요. 알겠죠? 이행 지체가 성립하려면 이라고 했어야죠. 자, 11번. 대가 위험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는 답이 쉬웠어요. 얘들아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요? 1번 모르고 2번부터 5번까지 문제 풀 때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공부할 때나 쳐다보는 거야. 알겠죠? 11번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상황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 부담해야 하는 위험일 수 있다라고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2번부터 5번까지 안 쳐다봤었어야 되는데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쳐다본다면 2번 맞죠? 매도인이 반대급부 청구권을 상실할 때에 이럴 때에 한 명이 책임을 져야죠. 그죠? 자, 12번 표랑 같이 봅시다. 그렇다면 수령 지체와 이행 지체에 대한 상황에 대해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맞췄어요? 이거 표를 보면 분명하죠. 그쵸? 당연히 1번 매수인의 귀책 사유 포괄적 불능이 발생하여 채무 이행이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 매수인의 귀책 사유는 여기 부분이 아니라 여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부분 구분해서 알아줘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의 귀책 사유 땡. 2번 기업과 달리 니은은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얘들아 이행 지체 자체가 이행불능은 아니라고 했어.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예 계약 자체가 성립을 안 해야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2번도 땡. 3번 매도인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대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매수인은요 대가 위험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4번 맞고 3번이랑 4번이랑 비슷한 얘기죠. 그죠? 5번 니은과 달리 기업의 상황에서 과실이 있는 매도인이라 하더라도 땡! 표 보면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이고요. 여러 번 습해 알겠죠? 자 13번 봅시다. 13번의 별표 얘들아 맞췄어? 어렵지? 13번이 제일 어렵지? 이거 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돼? 해야 되는데 내가 경제는 항상 뭐라 그랬어 얘들아? 본문의 보기의 언어를 뭘로 바꿔라? 본문의 언어로 바꿔라. 그치? 그럼 일단 갑이랑 을이 나왔는데 누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매도인, 매수인으로 인해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구분해 줬어요. 본문의 상황이랑 맞추죠. 그죠? 지금 보면 영상물 제작업체 갑은 회사 을과 영상물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제작 방향과 지침을 정해주면 그에 따른 영상물을 제작해주고 대금을 받기로 약정했죠. 야, 그러면 영상물 물건을 내주는 놈이 매도인, 그에 대한 대금 지급하는 놈이 매수인. 그래서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봐봐. 을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라 그랬어. 을의 내부 사정이면 뭐야 얘들아? 매수인의 귀책 사유야. 사는 놈이 잘못했어. 돈 주는 놈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너네가 좀 헷갈리죠. 독자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하여 기일에 맞춰 납품했다. 이게 이제 페이크야.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을 적용해야 되나. 근데 얘들아,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갑의 채무는 후발적 불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수인의 책임으로 인해서 후발적 불능이 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은요, 반대부 부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죠. 매수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보세요. 채무 내용에 부합하는 영상물이 제작되지 못했음에도 을은 갑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죠. 지가 잘못했는데 어디다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합니까? 할 수 있어? 못하는 상황이야. 자기 물건 못 받았어. 근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문장이 마음에 안 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매끄러. 우리는 이제 살면서 이런 문장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부정적인 문장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조금 어감이 이상할 수는 있었어도요. 답이 쉬웠다. 상식적으로 지네가 잘못했잖아. 을이 잘못했는데 갑의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정보를 어떻게 나눠야 된다? 보기의 내용을 본문의 내용으로, 본문의 단어들로 바꿔놨어야지만 부드럽게 이해할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4번부터 17번까지는 잠깐 넘어가고요. 우리 하나만 하고 쉬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18번부터 21번까지 할 건데요. 문제 풀고 나서 쉴게요. 그런 다음에 작품 오늘 상충곡 굉장히 자세하게 할 거거든요. 동항곡 혹시 1학기 때 상충곡 시험 봤나요? 안 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봤어 안 봤어? 안 봤어요? 1학기 때 안 봤어? 내신을? 1학년 때 봤어요? 기억나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기억납니까? 왜 눈들을 피해? 알겠어. 18번부터 21번까지 풀고서 쉴게요.